2025년 1월 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산타애나 강풍, 이른바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이 강풍은 시속 70마일약 113km에 달하며 불길을 도시와 산악 지역으로 거침없이 밀어넣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전례 없는 재앙을 안겨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재난 전문 기자 에단 리입니다.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을 취재하며 인간의 강인함과 공동체의 힘을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의 참혹한 피해는 제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불길은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산불의 피해는 그야말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약 4만 에이커만 6,187헥타르가 불길에 삼켜졌고 12,000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최소 24명이 사망했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강제 대피했으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과포화 상태인 대피소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말리부와 퍼시픽 팰리세이즈 같은 고급 주거 지역은 이번 산불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배우 앤서니 호킨스의 말리부 저택은 전소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그의 예술 세계와 삶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코미디언 빌리 크리스탈의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택 역시 불길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으며 배우 멜 깁슨의 고급 저택 또한 화염에 휩싸여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그들만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지만 화염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패션 아이콘이자 방송인으로 잘 알려진 페리스 힐튼의 말리부 저택 역시 이번 산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우 제프 브리지스, 마일스 텔러, 그리고 방송 진행자 리키 레이크도 그들의 집을 잃는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산불은 유명 인사들의 재산뿐 아니라 수십만 명의 평범한 서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보험 처리조차 받지 못한 채 집을 잃은 주민들이 많아 그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대피소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노숙을 해야 하는 이재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력과 식수 공급이 중단된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혼란을 틈타 약탈과 도둑질이 급증하면서 도시 전체가 무법 상태로 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집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범죄로부터 자신과 남은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통금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산불은 단순히 사람들의 삶만 앗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허물며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울창했던 산림은 이제 초토화된 잿더미로 변했고 자연 생태계의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을 막기 위해 15,000명 이상의 소방관과 항공소방대를 동원하며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풍과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과 장비 노화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물 부족 문제는 특히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산불 진압에 필요한 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소화전에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의 자니스 퀴노네스 CEO는 우리 도시의 물 공급 시스템은 대규모 산불 진압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며 화재 발생 후 첫 15시간 동안 물 사용량이 평소의 4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압이 급격히 낮아져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장비 노후화 문제는 이번 산불 진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LA 소방국의 일부 장비는 대규모 산불에 맞춰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현장에서는 고장난 펌프와 오래된 소방 차량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전 LA 수도전력위원회 위원 릭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관리, 부실이 산불 진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전역이 물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LA 한인타운은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 덕분에 안정성을 유지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부터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한인타운의 건물들은 화재에 강한 재료로 지어졌고 작은 불씨가 건물 내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불씨조차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번 산불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주민들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공동체 정신의 조화가 한인타운의 안전을 지켜낸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협력은 물 부족과 노후 장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소방당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입니다. 한인타운의 사례는 기술과 공동체의 힘이 결합되었을 때 재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LA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지원 활동이었습니다. 재난과 혼란 속에서도 한인 커뮤니티는 질서를 유지하며 이웃을 돕고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은 한인타운의 모습에 감탄을 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지원 활동은 단순히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 재난 속에서 빛나는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를 찾았을 때 다른 대피소와는 사뭇 다른 질서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LA 한인타운의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필요한 물품과 정보를 나누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피소의 한쪽에서는 따뜻한 한식이 나누어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료로 배포된 마스크와 생필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의 자원봉사 단체 희망손길 재단의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산불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신적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인 제니아는 대피소 한쪽에서 음식을 나누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요청에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함께 나누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니의 옆에서 일손을 돕고 있던 데이비드 유는 희망손길 재단의 리더로 이번 구호 활동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인터뷰 중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애나 리가 자원봉사자들과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피소에서 처음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애나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산불로 모든 것을 잃고 피난 온 상황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 불에 타버렸어요. 집도, 차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물건도요. 대피할 때 챙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애나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곧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으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맡은 마크 유는 그녀의 보험 문제와 재정 지원 신청을 돕고 있었습니다. 애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절차까지 전부 도와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조금만 힘내세요. 애나는 감정이 북받친 듯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전 정말 어쩔 뻔했을까요? 대피소에서의 활동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인교회와 커뮤니티는 대피소를 임시 쉼터로 개방하여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으며 정기적으로 심리상담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한쪽에서는 김 목사가 이재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집과 재산을 잃었지만 우리의 희망과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인타운 내에서 활동 중인 또 다른 단체, 한인타운 노동연대도 산불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게 재정적 지원과 무료 마스크 배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한국어로 작성된 산불, 대피 매뉴얼과 지원 정보를 배포하여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한인들의 기부와 봉사가 이어졌습니다. LA뿐만 아니라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버지니아 등의 한인 단체들이 물품을 보내오며 연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교민단체들이 후원 물품을 보내며 도움의 손길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단합된 노력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재난 속에서 한인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세계에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 주민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 덕분에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의 다양한 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대피소에서의 체계적인 도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만난 한인 자영업자,
조엘 김은 피해 주민들에게 생수를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의 가게가 전소되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남은 물품들을 들고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가게를 잃은 건 아쉽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물 몇 병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제겐 위안입니다. 조엘의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인 커뮤니티가 가진 공동체 의식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저는 한인 교회에서 자원봉사 중인 수잔 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교회 공간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도 해야 하죠.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잠시나마 평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잔의 말에는 위로와 사려 깊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은 모두에게 긍정적으로만 비춰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일부 주민들은 한인 커뮤니티의 체계적인 움직임을 오해하거나 그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돕는 걸까? 이게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위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산불로 집을 잃은 레베카 밀러의 말은 재난 상황에서 타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의심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지원과 진심 어린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한인 커뮤니티는 단지 한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주민 앤드류 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산불 피해 이후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재난 대응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협력 덕분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한인 커뮤니티의 활동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난의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도움을 받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이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5년 캘리포니아 산불은 아직도 진화되지 않은 채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산림이 불타고 12,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수만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런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한인 커뮤니티는 안정성과 희망의 본보기를 보여주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인 커뮤니티는 이번 산불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며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공동체의 결합을 통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대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운영한 주요 대피소 15곳에서 약 1,500명 이상의 피해 주민들에게 식사와 생필품을 제공했습니다. 5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참여해 물품 배포,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재민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단순히 한 지역 사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재난 대응의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인들의 사례는 재난 속에서 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단지 현재를 넘어서 앞으로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술과 사람, 그리고 협력의 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극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는 단순히 산불 속에서의 사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재난 대응의 새로운 기준이자 앞으로 더 많은 지역과 커뮤니티에 영감을 줄 글로벌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